제가 이번에 조금 설정을 이번에 좀 준비한 주제는 타다기사 법적 지위에 관한 검토인데, 이것은 뭐 다들 잘 아시긴 할 건데, 또 요즘 뭐 타다 그 대표이사의 그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 보면서 이런 포인트를 조금 한번 확인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진호위에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게 뭐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해가지고 각하가 났고, 중노위에서는 그 사용자성을 인정해가지고 이제 재심에서는 근로자들의 어쨌든 신청인에 대한 주장을 인용했는데, 그 이제 법원에서는 다시 이제 그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간에 넣었던 이제 뭐 논문이나 외국에 대한 자료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하다 보면 중노위에 대한 결정에 대한 비판 부분과 외국에서 이제 우버 택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좀 많아지는 상황에서 다시금 이제 또 중노위 그 행정법원에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제가 들어가기 전에 결국 이 근로자성을 이 사람들도 이제 보호해 줄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근로자성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휘 감독이란 부분이 큰 역할을 하긴 하지만, 굳이 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 이제 사용 감독에 대한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조합계약에서도 사실, 아니면 위탁계약에서도 지휘 감독이라는 개념은 사실 성립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차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 같아서 한번 좀 이제 했고, 이거에 대한 논의는 또 이제 뭐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초심 그대로 근로자성 부정될 것 같은 이제 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줄친 부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대강 이제 몰랐던 부분이 좀 있어서 보니까 이제 소카에서 이제 먼저 자동차 대여를 하는 법인인 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VNC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이제 매칭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제 업체고, 헤럴드 HR 그 피신청인 3이 결국은 이제 신청인을 이제 채용했다고 해가지고 인력 공급하는 법인이다. 그래서 요 세 뿌리가 일단은 있고,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 또 추후에 보겠지만, 이 셋 중에 만약에 이제 신청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이 셋 중에 누구를 사용자로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1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문단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신청인이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신청인이 그 소카 소위의 타다 차량 및 이 사건 피신청인 2가 개발해서 운영 중인 타다 앱을 이용해서 피신청인 1이 알선한 고객에게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요지입니다. 결국 이제 피신청인 2하고 1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타다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중개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제 중개 계약의 주요 내용은 그 소카가 그 이제 피신청인 2에게 타다 서비스 중개를 위탁하는 계약이고, 3이 어쨌든 이제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 이걸로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제 수행하는 운전 서비스 수행 경로인데요. 결국 이제 신청인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소카나 이 사용자 피신청인들이 이 경로를 통해서 이제 운전하도록 이제 했으니까 나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끝나면 이 지시에 따라서 차량을 반납하고 이제 했어야 됐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3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결국 이제 지휘 감독,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청인들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부만 배차될 경우에 이제 누구를 배차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했을 때 이제 뭐 피신청인들이 이제 그 운전기사들이 얼만큼 이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배차를 했던 사정이 결국은 지휘 감독을 했다. 어떻게 보면 넓게 봤을 때 이게 제재 조치를 취했다. 예, 요게 이제 좀 주요 요지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신청인들에 대해서 계약 종료 통보가 나니까 이제 구제 신청을 한 거고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결국은 이제 받는 게 중요한 포인트로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4페이지의 내용, 카카오톡 단체방 게시 내용을 보면 결국 이제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한 거로 애초부터 이제 서로가 이제 구두상 이제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도 알고 있었고 이제 자기 그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신청인이 그렇게 그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동그라미 4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에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제재를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운행을 원치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다. 그리고 요일을 이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뭐 업무 매뉴얼과 어뷰징 행위, 요 이제 뭐 각주 두 번째 있긴 한데요. 이제 뭐 요런 걸로 인해서 제재를 이제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흔히들 이제 근로자성 부인할 때 이제 법원 판결에서 많이 쓰는 부분, 이거는 뭐 위탁 계약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냐, 이거를 지휘 감독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쨌든 운행 시간에다가 이제 수수료를 월 단위로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임금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고객이 어쨌든 간 이것에 대해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거고 그 부분에서 일부를 받은 거다. 이거를 무슨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겸직까지 할 수 있지 않았냐.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투잡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조금 부수적인 뭐 주장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하가 됐는데 중노에서는 이걸 이제 완전 뒤집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노에서 본 거는 뭐냐 하면 일단은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를 그냥 충실히 어쨌든 그 기준을 그대로 어쨌든 따르기는 했어요. 따르기는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시한 포인트가 뭐냐면 물론 이제 근로자가 그 신청인이 이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이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상 봤을 때는 이제 결국 이제 뭐 근로를 제공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요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다 서비스라는 틀 안에서 이제 계약 관계 정해지는 거고 결국은 이제 정해진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휘 감독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업무 처리 방식도 구체적으로 카톡 메시지나 이제 각종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특히 정해진 복장을 입고 했다. 그리고 공통적인 응대어 이제 뭐 매뉴얼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뭐 배차를 했으나 이제 7페이지입니다. 이제 뭐 결국은 형식적인 절차로 배차를 진행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7번째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제 지급을 받았다. 월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휴게 시간도 이제 동그라미 8번인데 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근로자성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러면 이제 1, 2, 3 중에 어느 것을 이제 판단해야 되냐 이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9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보면
결국 소카에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피신청인 리더 여기서 다 계획을 했고, 여기 따라서 소프트웨어 업체나 이제 인력 공급 업체는 부수적으로 역할을 한 것뿐이다. 필요에 의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피신청인 1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준비 절차나 이제 뭐 하나의 부서, 이제 우리가 요청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역할밖에 한 거다. 그리고 이제 뭐 근무 규정이나 복장 규정 같은 경우에도 피신청인 1의 지시에 의해서 피신청인 2가 만든 거다. 뭐 3도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피신청인 3이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신청인 1이 지급한 기준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피신청인 3에게는 없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피신청인 그 사용자는 피신청인 1이다. 요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이제 비판 견해가 조금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럼 비판 견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고, 이제 외국에서는 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신 이제 판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인 견해로 의하면 이제 뭐 첫 번째 12페이지인데요. 결국은 신청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랜서 계약이란 거를 인지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 계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게 아니냐. 그리고 위탁 업무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요. 위탁 계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일을 사실상 이제 맡기면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요구를 이제 위탁인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전혀 이제 고려한 게 아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제 지휘 감독 관계는 근로자 사용자 관계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위탁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점을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니냐. 동업계약, 조합계약에서도 이런 점이 이제 조금 다 좀 배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12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특히 사용자성 문제에 있어서 이제 뭐 과감하게 이제 계약 관계, 특히 피신청인 3과의 계약 관계나 피신청인 2와의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완전 일로 치우쳐가지고 건너뛰고 피신청인 1만을 이제 사용자성으로 이제 인정하는 게 조금 법인격 형해와 이론에 직선적으로 뭐 적용했다, 이런 좀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판이 있긴 한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 동향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플랫폼 노동자가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例가 이제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例는 없죠. 노조법은 이제 뭐 배제를 하고서라도 결국 이제 뭐 우버나 이런 거나 미국이나 아니면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인정하고 있는 형태고, 결국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휘 감독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이 범위를 이제 넓혀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이제 뭐 논문 같은데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제 외국의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행정법원은 결국 이제 뭐 요지가 뭐냐면, 이거는 이런 이제 특수한 플랫폼 이제 근로자라고 해야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법원에서 보이는 그 근로자성에 대한 기준을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입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는 법에서 결국 이제 법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무한대로 이제 넓혀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입법을 통해 가지고 좀 특별하게 이제 뭐 조금 보호를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판결문을 쓰신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소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부정했다. 너희는 어쨌든 간에 피신청인 상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피신청인 1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하는 거라고 조금 다르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조법에서는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 노조법상 이제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상위 이제 근로자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면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제 노조법상 사용자로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는 조금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좀 판단이 들었고요. 15페이지 이제 두 번째 운전은 결국은 이용자 호출에 따라서 결정된 거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한 거고 그게 오히려 더 큰 부분이 아니냐. 당연히 이제 이 계약 내용 자체가 이용자가 호출을 하면 위탁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좀 대기 장소가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지휘 감독 관계로고는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규칙 복무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취업규칙 복무 규정이라고도 사실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교육이 있기는 했지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제 하면서 이제 부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기준은 결국 많이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리점에서 이제 일하시는 그 이제 지점장들 예전에 근로자성 부정할 때 사용했던 논리를 이제 그대로 조금 다 적용을 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지금 항소심 과정이 있긴 한데 제가 제 생각에는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1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들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긴 하겠지만 한번 조금 이게 사실 근로자성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한데 노조법상 사용자성 관련된 판례 경향과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좀 있다는 거하고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전 배제되는 거라면 아예 그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귀걸이기 회사 생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